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지 멘토입니다. 오늘도 센즈랩 같이 살펴볼 겁니다. 제가 지난번 센즈랩 영상에서 여러분께 제가 좀 깨달은 게 있다고 하면서 좀 이 센즈랩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런 걸 좀 알려달라, 제가 좀 그거를 주제로 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하는데 한번 좀 참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다양한 분들께서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그냥 댓글을 달아주시고, 어떤 게 궁금하신지에 관련된 그런 질문 섞인 댓글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좀 임의로 선정을 해서 이 센즈랩 관련된 어떠한 이슈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영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센즈랩 관련해서 좀 개별적인 이슈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어떠한 시나리오에 있어서 좀 확장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여서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일단 이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얘네가 이사회를 결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AI 안전 보안 관련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역시 참가를 했고요. 또 이런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이 해킹에 엄청 막 좀 전전긍긍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한번 좀 같이 다뤄보면서 센즈랩 관련된 주가 흐름의 시나리오 같이 영상에서 하나하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이게 사실 주말간에 좀 나왔던 이슈였습니다. 근데 제가 주말에 영상 촬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좀 가져와 봤고요. 요 기사만큼은 오늘 날짜로 좀 올라왔어요.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뭐 이런 빅테크 거물들이 참여를 했다. 미국의 AI 안전 보안 이사회를 결성을 했다라는 헤드라인이에요. 이렇게 놓고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이 빅테크 거물들이 인공지능 기술 보안을 위해서 AI 안전 보안 이사회에 합류한다. 샘 알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고요. 사티아 나델라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 등 이렇게 뭐 총 22명으로 이루어진 이사회다. 그리고 이 AI 안전 보안 이사회가 다음 달 첫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분기별로 소집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들은 이 국토안보부와 협력을 하면서 국가의 중요 인프라에 AI를 안전하게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고, 뭐 전력망 운영자나 운송 서비스 제공 업체 등이 기술 발전으로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임무도 맡게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요, 바로 요거예요.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이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임무도 맡게 된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여기 있는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중에 사이버 보안 업체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 사이버 보안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는 없어요. 근데 AI 안전 보안 이사회라는 이름으로 다음 달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이제 분기별로 이런 자리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4번이죠. 분기는 4분기까지 있으니까 사실 이런 거 자체가 좀 우리 사이버 보안 관련된 테마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수급을 좀 밀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좀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우리 센즈랩은 대놓고 보안 관련 협업을 맺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우리가 어느 정도 확장적 사고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잘만 하면 우리 센즈랩 관련돼서 좀 좋은 수혜거리, 이런 호재거리 재료로 좀 작용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에 중요한 골자는 뭐냐면, 얘네가 어떠한 산업군들의 지금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는 AI 기술들을 어떻게 좀 잘 적용을 하고 어떻게 좀 잘 통합을 하고, 이런 게 사실 주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보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개별적인 센즈랩이면 콕 센즈랩 뿐만 아니라 그냥 이 보안 관련된 요 산업군 전반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수급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분기별이다 보니까 1년에 4번씩은 꼭 이 이슈가 나올 거란 말이죠. 사실 뭐 이러한 움직임은 그다지 놀랄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계속 이 중국 해킹 조직과의 전쟁을 선포를 할 만큼 이 중국 해커들 무력화 작전에 돌입을 하기도 했고요. 또 러시아 해커 그룹이 미국 상하수도 처리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 이란 해커들마저도 미국에 대한 기업들을 공격을 하면서 미국 정부가 화가 났죠. 이란 해커들의 1천만 달러의 현상금까지도 걸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이 미국이란 나라 자체도 이 해킹에 좀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게 좀 그도 그럴 것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웬만한 기업들은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미국을 반하는 국가인 뭐 러시아, 중국, 이란 얘네들이 좀 이게 해킹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어떤 좀 기술력 좀 빅테크 기업들의 정보들을 좀 이렇게 탈취를 해가려는 시도는 아마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센즈랩뿐만 아니어도 사이버 정보 보안 산업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산업이 AI 산업인데 이 AI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선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라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AI가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본인들 성능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빅데이터 안에는 정말 무수히도 많은 양의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우리 사이버 보안 이쪽 관련 산업군의 좀 수혜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성능이 향상되고 있는 이 AI를 우리처럼 정말 뭐 깨끗한 이런 뭐 시민들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죠. 다 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이런 해커들 또한 이 AI를 이용을 하면서 해킹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방식들이 계속해서 막 고차원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보안 관련된 산업에도 AI가 붙으면서 이제는 그냥 뭐 V3, 뭐 알약 같이 그냥 뭐 백신 프로그램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AI 보안 테마가 같이 화두가 되어 있는 흐름이죠. 그리고 이렇게 센즈랩과 같이 직접적으로 보안 관련 협업을 맺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러시아 배후 해킹 단체에 고위 임원 이메일 접근을 당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고위 임원 이메일에 이 러시아 배후 해킹 단체가 몰래 해킹을 시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우크라이나 조직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러시아랑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대 전쟁의 양상은요, 그냥 이 물리적으로 미사일만 쏘고 뭐 드론 날리고 총 쏘고 이런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뭐 기반 산업이나 어떤 기반 시설들, 그리고 아까 우리 보셨듯 미국의 이 상하수도 처리 시설에 이란 해커들이 좀 공격을 했다. 러시아였죠. 러시아 애들이 그런 시스템에 해킹을 했다. 이렇게 이슈를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전의 이 전쟁 양상은요,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이 사이버 해킹 관련된 공격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조직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를 이용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여기서 오래된 취약점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조직들이 러시아 해커 단체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판명이 났습니다. 요거 날짜 보시면 여러분 오늘 날짜로 올라온 이슈예요. 이렇기 때문에 뭐 미국 정부뿐만 아니어도 마이크로소프트 개별적으로 아마 좀 보안에 관련돼서 좀 많이 생각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걱정거리가 많다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이제 이러한 기조라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보안 관련된 협업을 직접적으로 맺은 우리 센즈랩에도 어느 정도 좀 수혜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센즈랩도 지금 현재 오늘 장에서 3%가 넘어가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래도 이 중요한 지지 구간들 이탈해주진 않는 모습 보여주면서 돌아오는 월요일장, 즉 오늘 장이었죠. 오늘 장에서 이 지지를 받고 좀 반등해주는 모습을 좀 내심 기대를 하고 있고, 많이 우리 여러분들도 좀 기다려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제가 방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이런 이슈들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3% 넘는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 자체를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실린 반등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좀 기술적인 반등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러한 이슈들로 좀 뭐 매크로적인 수급이 들어오는 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 여러분들의 판단에 좀 맡기도록 하고요. 우선은 우리가 잊지 말고 있어야 할 이슈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죠? 센즈랩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차세대 AI 기반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에 맞선을 잡았다. 근데 이번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오픈 AI, 뭐 알파벳, 뭐 등등등에서 엄청나게 쟁쟁한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같이
AI 기반 사이버 보안 이사회를 결성을 했다는 소식은 어떻게 보면 완전 우리가 연관은 없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존부터 가지고 있던 이 센지랩 관련된 이 이슈와 또 앞으로 나올 어떠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엮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좀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데이업 채널도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때그때 올라오는 영상들 확인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구독도 많이들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데이업의 김하진 멘토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